핫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네, 시작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SBS 뉴미디어국 장민성 기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SBS 보도국 이슈 취재팀 최재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2020년이 엿새가 지났습니다. 오늘 1월 6일이고요.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 정리했고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SBS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좀 길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그리고 신년 들어서 바뀐 대형마트 박스 포장대를 의학 전문 기자와 저희 이슈 취재팀 기자 불러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는 흥미로운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보고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5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장미성 기자가 정리를 했죠. 네, 첫 번째는 미국 대 이란입니다. 네. 중동 정세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이란의 네. 전쟁 영웅이자 군부 핵심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정밀 공습 타격으로 네. 숨지면서 이란이 강력하게 혹독한 보복을 하겠다 예고를 하고 미국이 이란이 보복하면 다시 재보복하겠다. 이러면서 전쟁 우려가 높아지고 근데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보복을 하면 52군데를 타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이라크도 미군의 철수 결의안, 옆나라죠?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고, 중동 문제가 조금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황 봐서 국제부 기자 모셔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예, 두 번째는 중국 폐렴 소식입니다. 네. 중국 중부 후베이성의 우한시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폐렴이 발병해가지고 네.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환자 숫자는 59명,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중국 당국이 항상 이런 정보에 있어서 좀 폐쇄적이죠. 그래서 WHO도 판단하기 힘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조금 뒤에 간헐적 단식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를 모셨는데요. 모신 김에 네, 현재 폐렴 그리고 또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세 번째는 오늘로 총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드디어 100일 남았군요. 예,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남았는데 뭐가 200일 남았다 그랬었는데? 도쿄올림픽이 도쿄올림픽이 200일 남았고요. 도쿄올림픽 예. 그렇군요. 오늘이 총선 100일 전이네요. 예, 그래서 각 당에도 이제 상황판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가 아무래도 요즘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설 연휴 전에 귀국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고요. 설 연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냐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네. 안철수 전 의원 귀국하고 정치권 움직임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희가 정치부 기자 모셔서 총선 전망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예, 네 번째 소식은 아주 좋은 기쁜 네,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치고. 네.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네. 쟁쟁한 다른 작품들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뭐 아쉽지만 각본상, 감독상 세계 부분 세계 부분에 올랐었는데 올랐는데 그냥, 이제 그래도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예. 최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워싱턴 특파원이 LA에 골든 글로브 시상식 취재하러 가 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을 조금 뒤에 자세히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봉준호 감독과 인터뷰를 마친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키워드는요? 예,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네. 합천에서 네.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4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대형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부상자 소식만 있는데 네. 오전에 합천 지역에 비가 좀 내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올해 유단히 많네요. 지난번에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큰 사고 났었는데 겨울철 운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중국 폐렴, 총선 D-100, 기생충 골든글로브, 그리고 합천 교통사고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폐렴과 기생충 골든글로브죠. 글로브 네. 예, 수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는 이슈콜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 시간이죠. 오늘 오전 10시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현장을 저희 김수영 워싱턴 특파원이 LA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짧은 화면 잠깐 보시고 김수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면하고 지난번 깐 장면하고 조금 섞여 있네요. 저건 오늘 장면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바로 워싱턴 연결해서 방금 봉준호 감독과 LA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LA 연결해서 방금 봉준호 감독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수영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나요? 네, 김수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뵙네요. 지금 늦은 시간일 텐데 지금 어디신 거죠? 지금 계신 곳이? 저는 조금 전에 봉준호 감독이랑 인터뷰를 마치고요. 이제 막 네. 일을 끝내고 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 같은 베벌리 힐스에 있는 근처에 있는 호텔을 하나 잡아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막 숙소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 오늘 봉준호 감독이 상을 탔는데 골든글로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을 탔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골든글로브 상에서 세 군데의 후보로 올랐거든요.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 이렇게 세 군데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이 세 군데에서 다 상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워낙 유명한 감독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감독들 같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골든글로브에서는 일단 외국어 영화상만 받고 나머지 감독상과 각본상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걸로 일단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 이 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 골든글로브에 후보작으로 올랐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인데 여기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골든글로브상이 굉장히 미국적이고 미국 아주 주류 영화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아카데미 영화상하고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 영화의 주류에 아주 촉촉하게 들어갔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봉준호 감독은 이 미국에서도 정말 거장 감독 대우를 받는구나라는 거를 한 몸에 느낄 수 있었거든요. 봉 감독이 나타날 때마다 정말 할리우드 탑스타 못지않은 그런 판들을 받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봉 감독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아까 물어볼 때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썼거든요. 모든 사람이 봉준호 감독을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제목 기사를 썼길래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자기도 너무 황당하다. 기자님이 느끼는 것처럼 나도 되게 황당한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고 좋아하고 막 사인 같은 것도 요청하고 아침에 식당에 나타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라고 하네요. 네. 방금 뭐 얼핏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봉준호 감독이 수상 이후에 1인치의 장벽, 언어 자막이 1인치 장벽 뭐 이런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했던 네네. 부분이 있긴 한데 우리 김수영 기자 만나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나왔던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좀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건요. 여기까지 온 거는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굉장히 즐거운 소동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받는 일은 덤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굉장히 공을 많이 돌렸고요. 그 영화의 완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칸에서도 상을 받고 이렇게 다른 영화제에서도 줄줄이 상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참 즐거운 소동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봉준호 감독 인터뷰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랑 다 같이 공동으로 진행이 된 거죠? 뭐 소감이나 이런 것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 수상 소감은 아까 시상식에서 얘기하셨던 말씀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는 주로 스태프들의 공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을 받는 자체가 워낙 좀 희귀한 일이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또 계획 같은 것도 물어봤고요. 네.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뒤면 또 아카데미 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양대 상 아닙니까? 근데 또 아카데미 상이 또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미국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프로모션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도 본인의 계획 같은 거를 좀 얘기하셨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상이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정말 받을지 안 받을지를 알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른바 미국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 패러사이트라는 제목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단연톱입니다. 그 전미 비평가 협회, 그 LA 비평가 협회, 토론토, 뭐 시애틀, 애틀랜타 이런 주요 도시에 있는 모든 비평가들이 이 기생충은 올해 나온 최고의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거든요. 그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가 로튼 토마토라는 영화 평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썩은 토마토를 왜 예전에 나쁜 영화에 막 던지고 그랬었잖아요. 배우들한테. 그 라튼 토마토라는 사이트에 거기서 유래된 그 라튼 토마토라는 사이트에서 신선도가 99%예요. 이런 영화를 최근에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평론가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고 일반인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정말 신선하고 재미있다. 이런 반전과 스릴러 그리고 장르가 뭔지조차 헷갈리는 이런 영화를 어떻게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워싱턴 근처에서 이 기생충을 취재하러 보러 간 관객들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영화 감독을 배출했냐. 그 니네 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냐. 그리고 막 시나리오가 너무 신선하다. 이 반전의 정도는 정말 미국에서 보지를 못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고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도 올해 본 최고의 영화 중에 기생충을 뽑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의 어떤 주류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나 일반 그런 시청자급의 그런 시민들의 평가나 모두 한결같이 기생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아카데미상이라는 게 골든글로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본질은 유명세는 글로벌하지만 좀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는 시장에 갇혀있는 약간 로컬 영화제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도 이 로컬 영화제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을 또 어떻게 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보는 영화가 이 기생충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그런 이 미국에서 이른바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 감독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지금 김수영 기자 얘기 쭉 들어보니까 현지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아마 밤 11시가 넘었을 것 같은데 피곤한 시간이고 할 텐데 너무 신나서 막 현지에서는 정말 와 우리나라 감독이 너무 엄청나게 큰 정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감독이라는 거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하루 시상식에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김수영 기자가 시상식 현장에서 봤을 때 와 이거 정말 너무 기억이 남는데 싶은 장면이 있었다면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실까요?
역시 본 감독은 정말 인터뷰 잘하는 감독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이제 오프닝 멘트 같이 인터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찾아냈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가 예전에 과외하면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설계를 하게 된 시나리오 쓰게 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있게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조크의 코드라 그럴까요?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잘 빼고 있는 정말 아주 디테일이 강한 감독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봉 감독님이 또 보면 영어하고 한국말을 좀 섞어서 쓰세요. 물론 정확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통역을 한 분 같이 다니시기는 하는데 뭐 알아듣는 거는 전부 다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실 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유머의 코드 같은 걸 굉장히 잘 읽고 계시고 그런 것들에 또 미국인들이 굉장히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미 지미 펠런 토크쇼에도 나왔었고 미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외국인 감독이라고 어느 순간에 잘 느끼지 못하는 반열에 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한국 영화 기생충이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김수영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LA에 가 있는 김수영 특파원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참 기쁜 일이에요. 네, 정말 대단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저런 인터뷰 멘트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세계적인 계획이 대단하신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계적인 감독이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8시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만 참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들어보는 아는 기자 순서입니다.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셔서 그걸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그 전에 오늘 폐렴 얘기가 중국 폐렴 얘기가 나와서 그거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검색어에 뭐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해 우리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얼핏 나오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사스는 아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원인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커트 좀 해주세요.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중국 폐렴이 왜 그런 관심을 두느냐? 중국에서 폐렴 환자들이 늘 있죠. 폐렴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중국 폐렴은 왜 세계적인 보건당국들이 관심을 갖느냐?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거는 사실 두렵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그런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고열이 있고 폐렴 증세가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양측에 이제 그 염증 소견이 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 이러면 보통 병원에 가면 지금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검사하면 진단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이거 또 메르스나 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사스나 이렇게처럼 전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런 새로운 감염병이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전 세계 보건당국이 예의주시하거든요. 원인을 모른다는 게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중국 입장과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은 뭐라고 했냐면 바이러스성 폐렴이다라고 했어요. 그건 왜냐면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 바이러스 그 세균인지 아니면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게 우리가 폐렴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건지 아니면 곰팡이인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 좀 나타나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바이러스 폐렴 같아요. 국내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바이러스라면 뭔지 나오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시중에 떠도는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사스, 메르스 뭐 이런 뭐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2시간이면 다 나와요. 결과가. 근데 지금 꽤 지났죠? 사실 중국 당국이 12월 31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 27명의 환자가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지금은 59명입니다. 현재 59명인데 27명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왜 12월 31일에
뒤늦게 발표했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2시간 그리고 또 아무리 늦어도 2, 3일이면 16가지 적어도 16가지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결과는 나오는데 네. 중국 보건당국이 밝힌 것은 사스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조류 독감 아니다, 인플루엔자 독감 아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바이러스 아니다. 4개가 아니다라는 것만 밝혔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자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잘 모르겠다. 중국이 조류 독감 아니라고 독감 아니라고 했는데 독감 유전자 분석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사스 검사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양상이 59명, 중국 보건당국이 환자 수를 정확하게 보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까지 59명이고 대부분 상인들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후안이 이제 거기가 이제 해산물 시장인데 우리나라 이제 수산시장처럼 해산물을 많이 팔지만 해산물만 파는 건 아니고 뱀이나 무슨 뭐 이런 야생동물도 판대요. 제가 전통 시장이군요. 예. 근데 뱀이 이제 우리가 그 주목을 했던 건 저기 그 남미, 멕시코나 이런 데서 사는 뱀에는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뱀을 주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설치류 같은 경우에도 혹시 그렇게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현재 중국은 4개의 바이러스는 아니다. 그리고 사스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뭔 유전자 분석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환자 수로 보면 그렇게 커가는 건 안 돼. 네. 여행하시는 분들은 일단 뭔지 모르니까 수산물 접촉하지 마시고요. 만지지도 말고 드시지도 말고 우한시장에 수산물, 우한시장. 예. 그다음에 야생동물. 야생동물도 모르니까 뱀 혹시 뭐 가금류 이런 거 접촉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쪽을 여행했다가 오셨을 때 2주 이내에 어떤 고열 증세가 있다.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 그럼 우리 보건당국 1339로 신고해 주십시오. 1339요. 1339.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법 시간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 주말에 리포트했던 저희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거 예전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내용을 좀 왜 갑자기 리포트를 새삼스럽게 하게 됐는지부터 여쭤볼 때 영어로 된 논문을 갖고 오셨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6시간 동안만 먹고 18시간 동안 굶자 하는 게 이제 간헐적 단식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주류 의학계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SBS 스페셜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하면서 그쵸. 그때 대충 확 그게 굉장히 나왔었는데 많이 그때도 그럼 확산되고. 인정하지는 않는 단계였군요. 네, 사실 뭐 처음 나왔던 SBS의 그 끼니 반란에서 제일 먼저 화제를 했는데 실은 제가 1일 1식 리포트를 먼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물론 저도 그 리포트를 한 거는 1일 1식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먼저 소개된 거는 사실 원료가 있어요. 최초를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끼니 반란은 좀 한참 있다가 그걸 아주 붐업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최초라고 따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류 의학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별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계도 끼니 반란 그 보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도가 아니라 그 방송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도에 세계 미국에 있는 의학자들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과 바람직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을 분류하는데 좋은 다이어트법에 간헐적 단식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나쁜 다이어트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도했던 건 뭐냐면 NEJM이라고 이게 뭐냐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 미국 하버드 의대 그 공간에 있는 겁니다. 하버드 쪽에. 그러니까 의학 저널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입니다. 이 권위 있는 저널에서 처음으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논문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지껏은 주류 의학계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논문이 언제 이번에 나왔죠? 처음 이게 작년 12월 26일 날 발표됐습니다. 며칠 전이네요. 26일이면. 근데 그렇죠? 디셈버 26일이고 12월 26일 맞죠? 정말 최근에 나온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다. 뭐에 좋느냐?
나의 복부 지방을 해소하는 데 좋고 네. 항노화 효과 있고 항노화. 항암 효과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 예, 저기 지금 표가 나오는데 네. 보니까 한번 볼게요. 또 치매 뉴 예방. 야.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네. 아, 저 방금 말씀하신 데고 지금 말씀하신 게 나오네요. 복부 지방이 줄어든다. 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효과들을 딱 보면 네. 있는데 여기서 체중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체중 감량. 체중 뭐 대부분 다 체중 때 네. 체중이 첫 번째 우선순위이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상해요. 복부 지방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네. 왜 체중 감소가 없느냐? 네. 체중 감소는 단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최재형 아. 기자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3개월, 6개월 했다. 네. 근데 체중 빠졌다. 이거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최소한 해서 2년. 그거예요? 아, 2년? 최소한 2년. 왜냐하면 6개월 정도 살 뺀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살 빼기 전보다 더 살이 쪄요. 아. 지나고 예, 나면, 지나고 지나고 나면. 나면. 이걸 예. 우리가 살이 뺐다고 할 수 있냐? 지금 현대의학은 음. 그것을 체중 감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살이 빠진 상태라고만 표현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게 단기간에 2년을 뺐다. 이거는 인정을 그렇죠. 안 해주고 그렇죠. 몇 년 지난 뒤에도 그 몸무게가 유지되는 게 진정한 다이어트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2년을 두고 봤을 때 네. 6개월 뺀 사람은 보니까 더 쪄요. 더 찌면 이걸 우리가 그렇죠. 좋은 다이어트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 연구팀들이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그럼 왜 간헐적 단식이 저런 좋은 효과를 나타내느냐? 네. 저 이제 지금 그래프를 보이는 건데 네. 사람이 밥을 먹으면 네. 에너지를 뭘로 사용하냐면 포도당으로 써요. 포도당. 포도당은 이제 뭐 이렇게 근육이나 이렇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탄수화물. 하는 네. 건데 네. 공복 8시간부터는 네. 지방을 분해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아. 8시간 동안 안 먹으면 그렇죠. 안 먹으면 공복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는 간헐적 단식의 키는 공복 시간을 길게 하는 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부터 케톤을 이용하는 게 급격하게 증가하죠. 24시간부터. 근데 24시간 이후는 의미가 없는 게 네. 왜냐면 저렇게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죽으니까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굶으면 굶을수록 케톤은 늘어나겠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아예 유지가. 그렇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죠. 네네 바로. 예. 공복 시간을 대단히 8시간 이상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좋은 거구나. 아, 예. 저러면 지방을 분해하는 케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케톤이 단순히 지방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네. 봤더니 이게 우리 몸의 여러 항산화 물질들을 활성화시켜서 세포를 보호하는 거예요. 특히 효과가 크게 뇌세포 보호에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이 이거네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래요. 죄송합니다. 이 저자분들은 네. 존 네. 홉킨스 의대 교수들입니다. 네. 뭐냐면 이걸 잘만 활용해서 치매를 조기에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예. 것에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제안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됐겠느냐? 봤더니 이제 이분들은 이걸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옛날 고대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네. 고대 인간들은 네. 먹을 게 늘 부족했어요. 네. 먹은 다음에 대부분 공복 시간이에요. 아, 먹을 게 그렇죠. 부족했으니까. 그럼 그 공복 시간을 잘 활용해야만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러니까 그 공복 시간이 길어질 때 생존에 유리하도록 항산화 반응을 마구마구 유도하는데 그때 지방을 분해하는 케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지금 만 년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 현대에서 음식이 많아진 게 불과 그거 100년도 얼마 안 돼. 그렇죠. 하루 3끼 먹은 것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인간의 유전자의 진화 속도는 만 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인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만 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공복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고 그 긴 공복 시간을 어떻게 내 몸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를 우리는 진화했던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해서 공복 시간이 긴 거는 길면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저자들이 분명히 설명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면 제가 보도에도 활용했지만 대부분 그냥 살이 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살 빼는 효과는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이제 저기 제시하는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다음 예.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공복 시간을 길게 하자. 14시간 정도라는 것은 첫 달을 14시간 정도면 자는 시간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죠. 자는 시간 포함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구호가 참 이게 힘들어지네요. 네. 과학적이지 않았구나. 네. 어?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 근데 물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그래요.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건 이제 너무 그다음에 이제 매일 여유 있는 분들 얘기. 농경 사회를 하고 아침부터 힘든 일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지만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침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렇게 점차로 공복 시간을 늘리면서 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간헐적 단식을 하자. 일주일에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나 효과가 이틀 있다는 정도.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게 이제 5대2 법인데 저게 5대2 간헐적 단식인데 저자들이 추천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넉 달째 가서 네. 18시간 공복하고 네. 이틀만 일주일에 이틀만 그리고 그 이틀도 칼로리를 500칼로리 정도만 먹자. 500칼로리. 그러니까 이틀만이에요.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네, 먹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월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화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하고 이 정도. 네네네네. 그렇게 해야 내가 유리하지.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효과는 빠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 못하고 대부분 이미 못하고 포기하죠. 중단하는 게 증명됐으니 그러면 살찌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관건은 간헐적 단식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오랫동안. 꾸준히. 예. 그러니까 18시간이라고 따지면 얼핏 계산해보면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12시간 다음날 점심을 먹는 거네요. 그렇죠. 해볼만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죠. 되는 거 아니에요? 6시면은 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점심.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렇죠. 6시 이후로 공복이라는 건 물 한 잔도 마시면 안 돼요? 아니 물은 되죠. 물은 괜찮아요. 칼로리가 있는 거. 칼로리가 있는 거니까. 걸리는 먹으면. 거구나. 예. 물만 돼요? 다른 거 조금 먹는 거죠. 그렇죠. 이 논문에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언급 같은 건 없었나요 혹시? 간헐적 단식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나 뭔가. 간헐적 단식이 이제 여기 저자들이 염려한 건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가 젊은 층과 중년층에 국한해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 노인층이나 소아연령층에서는 네네네네.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영양 결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연령층에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 성장기나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저거 해봐야겠다. 그냥 함부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는 보장할 수 없다. 지금 네, 거기까지 그렇죠.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럼 여쭤보는 김에 그럼 간헐적 단식이 체중 감량 효과가 없다. 아니 혹시 간헐적 단식 해봤어요? 네, 저기죠? 저는 해봤죠.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저도 해봤는데 살 빠지던데. 네.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이랑 저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연수 갔다 와서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때 한 게 뭐냐면 아침 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아침 안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전 대부분 평소에 그렇게 사는데 안 빠지는데. 형, 예.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 그렇게 직장에 지는데 지내세요. 안 빠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점심 저녁이 뭐 다른가요? 예. 근데 하나는 뭐냐면 네. 그건 있죠. 저녁을 몇 시에 먹느냐는 좀 다르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공복 시간을 뭐 6시에 먹는 12시에 먹고 6시에 먹는다 보면 저는 대충 공복 시간이 1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녁을 일찍 드시는. 저녁을 저녁을 일찍 먹는다. 그러니까 네. 작년 미국에서는 회식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저는 뭐냐면 저녁에 막 고기를 먹어야 되는 회식이 있다 뭐 그러면 점심을 거의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가 이게 까먹을 뻔해. 8시 뉴스에 못 해가지고 제 소원됐던 건. 예. 8시에 일단 볼 수 없었던. 젊은 층, 중장년층에 국한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한 달은 매우 힘들다고 해요. 한 달은. 첫 달은.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덜 힘들대요. 이게 저자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달은 매우 힘들지만 그걸 조금 견뎌나가면 둘째 달부터는 조금 덜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체중 감량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쨌든 우리가 공복 시간의 공복이 길었을 때의 중요함은 우리가 인정한 거다 현대의학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먹어서 체중 감량 효과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복을 해야만 그러니까 배를 비워야만 우리 몸의 세포가 복원되는 능력은 현대의학이 인정한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공복의 중요함을 깨닫는 거는 되게 좋겠다. 근데 공복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좋지. 내가 일시적으로 살 빼겠다고 확 유지했다가 포기해버리면 도로아미타밀 되니까 그렇지 않게 좀 더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하자는 게 이 저자들의 제안이죠. 아까 한 방법이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그 공복 때 막 이렇게 짜증내고 이런 분들도 아까 화나고 한 막 달, 불안하고 익숙해지겠죠? 네, 공복이 실은 그래도 이 속 쓰리는 저자들이 분도 제시한 있어. 연구에서도 첫 달에 머리카락 빠진다, 짜증난다 이런 연구들이 있다. 첫 달은 매우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저 정도의 어떤 흐름이면 네.
누구나 다 잘 버텨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면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첫 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입니다. 일주일에 그렇죠. 하루만 14시간 정도면 뭐 할수 저녁 있을 것 8시, 같아요. 할수 8시 있을 것 먹고 같아요. 그다음에 네. 점심 그다음에 12시에 예, 먹고. 하고 먹고. 점심과 저녁을 1000칼로리니까 좀 작게 먹는 거죠. 샐러드하고 뭐하고 밥 정도 먹으면 될 거예요. 하루만. 네. 하루만. 그다음에 둘째 달은 이틀에 그렇게 하고 이틀만. 이틀을 좀 조금 네. 시간 늘리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요번에 나온 지난해죠? 12월 26일. 지난달에 나온 결과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에 예, 그러니까 사실 저 방법은 연구팀이 고안한 게 아니라 다른 유럽에서 해봤던 것들인데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제안한 거예요. 지금 이건 이제 이거를 제가 우리말로 풀어 쓴 거죠. 네. 네, 표에 있죠, 그렇죠? 표에 있네요. 네. 정확히 있네요. 네, 저희가 8시 뉴스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취재 파일을 쓰시나요? 근데 아, 지금 이것만 보셔도 갑자기 또 왜? 이것만 아니. 보셔도 충분히 다 아실 아,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주변 한번 뭐- 분들한테 혹시 한번 저희 팔부채 그리고 보라고 왜냐면 말씀해 저희 주실 것 같아요. 뽀얀 거탑에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팟캐스트 바로 해야 돼요. 뽀얀거탑에서는 예, 뽀얀거탑에서 이걸 1시간 갖고 정도. 1시간 정도는 아, 집중적으로 그렇군요. 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오늘 조동찬 의학 전문가 모시고 중국 역시. 폐렴 얘기,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 얘기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예전부터 제야에서는 돌던 다이어트계의 강자였죠.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네요. 한 네, 달도 안 된 그렇죠. 시기에 논문이 나와서 조동찬 기자 그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그래도 나름대로 자세히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에서 조동찬이 1시간 동안 설명해드린다 그러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SBS 뉴스에서만 보실 수 있는 콘텐츠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최근 마트 갔다가 자율 포장대에서 포장용 테이프나 끈이 없어서 올 들어서죠.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SBS 보도국 이슈 취재팀 배정훈 기자를 모시고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빨리하는데 고맙습니다. 네, 8시 뉴스 준비하는데 바쁘실 텐데. 네. 자, 일단 오늘 취재한 내용, 오늘 8시 뉴스에 나가는 거라서 100% 여기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 예. 네, 모르겠다. 네, 근데 하여튼 대형마트 포장이 1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데 포장 방식이 어떻게 된 건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대형 마트들하고 이제 정부하고 좀 협약을 맺어서 네. 종이 박스를 원래는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협약을 맺었다가요. 왜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종이 박스가 이제 환경적으로도 좀 재활용이 좀 되기가 좀 힘들다. 뭐 왜 그다음에 그래요, 근데? 이게 종이 박스가 종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시는 게 뭐 종이니까 재활용이 당연히 되지 않냐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텐데 종이 박스에 붙는 테이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기는 아니면 끈 같은 걸 묶는다거나 뭐 모형이 된다거나 뭐 이제 가정으로 가면 나름의 그런 소재가 좀 있을 네. 거라고 보고 네. 그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원래는 종이 박스를 아예 제공을 하지 말자. 그래서 거기 선례가 있거든요. 네. 선례대로 좀 하자는 얘기를 하다가 소비자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올해 1월 1일부터 박스 테이프와 노끈을 좀 제공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현재 그럼 자율포장대가 박스는 있는데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네, 박스는 있고요. 테이프와 노끈은 사라졌다고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집에서 테이프랑 노끈을 가져가면 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테이프를 집에서 가져오시는 분이 있고 마트에서 테이프를 사시는 분이 근데 있고. 취지는 그 취지는 아니잖아요. 장바구니 쓰자는 취지 아니에요? 네, 원래 취지는 재활용이 좀 가능한 장바구니나 아니면 사실 종량제 봉투 같은 것들도 많이 쓰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리유저블한 그런 것들 좀 리유저블, 예.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서 박스를 이제 딱지 접듯이 뭐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네. 접어가지고 밑에가 뚫리는 일도 있고 나름 해프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종이 박스긴 하지만 이게 테이프 같은 게 붙어 있으면은 재활용이 안 되니까 종이 박스 쓰지 근데 말자는 그걸 거잖아요. 떠나서 일회용 포장용품을 쓰지 말자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 아닌가요? 대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실제로 뭐 불편을 하더라도 좀. 저희 손승욱 선배는 잘 아시겠지만 외국 같은 손승욱 앵커요. 예, 손승욱 죄송합니다. 예, 손승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뭘 잘 외국에서는 모르니까요. 이미 사실 이런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나 뭐 바퀴가 달려 있는 뭐 이런 장바구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게 그 취지와 과연 종이 박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걸맞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논란과 결국에는 흥정이 이제 좀 소비자들이 너무 불만 사항을 그러니까요. 많이 제기하는 불만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현장에서는 파리는 어때요? 어땠어요? 예? 파리 제가 프랑스에 계셨잖아요. 연수에 네. 갔을 때 가면 처음에 마트에 가서 한 일이 장바구니 산 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뭘 안 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안 불편해해요? 아니 장바구니 그냥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장바구니를 접으면 요만해지잖아요. 그런 걸 팔아요. 요만한데 열면 이렇게 장바구니 되는 헝겊으로 된 것들을 팔고 아니면 무거우니까 어르신들은 바퀴 달린 것들을 팔아요. 한 25유로에서 50유로 사이에서 한 5만 원 5만 원? 안쪽으로 있는 바퀴 달린 것, 뭐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싼 거부터 비싼 거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장바구니나 그런 것들 그냥 기본적으로 아니면 테이크아웃하는 음식점들은 종이 봉투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까만색 비닐봉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그러니까요. 아주 작은 가게들 가게들만. 들은 쓰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쓴다는데 본 적은 없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그런 데가 있다면서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제주도라는 제주도. 지역에서 무려 제주도는 2016년부터 우리 손행커가 얘기한 것처럼 파리처럼 막 네. 마트 가면 다 제주 주민들은 다 장바구니 들고 와요. 너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네. 장바구니를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진짜요? 잠깐 이거 다 정말 얘기하면 정말 이거 나중에 많이 8시 쓰더라고요. 뉴스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다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장바구니를 많이 그랬나? 쓰시고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안 그랬던 우리- 것 같은데? 예, 이게 그러니까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이제 뭐 마트에서 썼던 경험이 다 다르시고 네, 또 뭐 네, 시기에 전부 다 대한 차이가 다르니까, 좀 예.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는 제주도에 같은 경우에는 종이 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대형마트들에서 언제부터? 저희가 2016년 네. 9월부터 했는데 아. 뭐 그 이후로 뭐 일부 마트에서는 종이 박스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노끈이나 테이프는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고 좀 천차만별이었는데 저게 올해 1월 1일로 들어가면서 지금 네. 제주도예요? 네네네 그런 저게 것 장바구니예요? 네, 저게 장바구니고 노란색이니까 여기다가 어딘지 직접 알겠네요. 현장 네. 가서 본 네, 제가 그림이시네요? 본 그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그래요? 기억나요. 미안해요. 네네네. 말 중간에. 네, 같은 그런 식으로 마트에서 제주도 분들은 많이 쓰고 있고. 네네. 서울은 분위기는 어떤가요? 서울은 지금까지 굉장히 혼란이 심한 걸로 그러니까 며칠 알고 안 됐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1월 이게. 1일자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뭐 시간이 4년 가까이 지나버려서 저희가 만난 시민들이 뭐 장바구니 이게 취지도 좋고 사실 써보면 생각보다 뭐 박스보다 불편하지도 않다라는 건데 뭐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는 꽤 많이 계셨고 그러면 그러면- 서울에서는 마트에서 계속 그럼 박스는 계속 두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종이 박스는 일단 제공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계속? 이렇게 일부 마트 들어가야지. 같은 경우에는 종이 그러니까. 테이프까지 같이 좀 제공을 해서 뭐 종이 테이프. 종이 소비자들의 테이프.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얘기를 비용이 만만치 했었었는데 않을 텐데. 종이 그러니까 비쌀 테이프 거야. 비용도 비용이고 종이 테이프 역시 활용이 좀 하기 힘들다는 역시 재활용에는 그래서 문제가 그냥 같이 그냥 종이 박스만 제공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바구니 같은 거를 뭐 가져오거나 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유도하는 방향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트에서 지금 많이 파나요? 장바구니 지금? 팔고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사이즈로 팔고 있고, 뭐 실제 저희가 가본 마트들에서는 뭐 이 정도의 장바구니면 박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것들을, 장바구니도 되게 아니, 큰 건 크더라고요. 크네요. 예, 네, 이렇게 보시면 저게 사실 사이즈가 상당하거든요. 네. 네, 그럼 저걸 파는 거죠. 예, 저거 판매하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는데, 대여. 예, 대여는 대여를 좀 안 남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예. 잘 안 될 것 또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과감 장바구니를 얘기해주세요. 대여해서 다시 뭐 갖다 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걸 하나 사잖아요. 다음에 들고 가야지. 네. 근데 시장 갈 때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갖고 안 갖고 네. 가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트를 가실 때 차를 갖고 가니까 네. 그 차에 아예 트렁크에다가 저 그것도 같은 그것도 경우도 방법이네요. 방법. 차에 하나 있고 네. 뭐 집에 몇 개 있고 이런 저도요. 식이거든요. 그래서 깜빡 이제- 입고 가면 차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장바구니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잘 정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계속 제주도 사례를 좀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제주도도 처음에 한 몇 달, 뭐 최대 몇 달? 1년 정도까지는 1년 정도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처음 그랬어요? 한 달 같은 경우에는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는 박스 갖다 놔라. 지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 소비자들이 테이프도 필요하고.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취지에 좀 공감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 보면은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좋은 일이니까 불편하면 좀 감수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일방적으로 그럴 게 아니라 뭐 소비자들한테 좀 약간 베네핏 같은 거 혹시 소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좋은 참여할 수 방법이네요. 있게끔 네. 혹시 제주도 같은 데서는 좀 이렇게 유인책 같은 게 좀 하긴 보이는 게 있었어요? 아, 내려가 인센티브를 이제 줬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뭐 딱 떨어지는 건 인센티브까지는 없는데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지금 제도 시행 4년 동안 네. 배포한 제주시에서 배포한 거, 서귀포시에서 배포한 거 합치면 한 2에서 3만 개 정도의 장바구니를 배포했다고 무료로? 예, 예. 배포를 아니, 했군요. 예. 대기업 이런 거 홍보도 할 겸 막 무료로 막 주는 거 아, 그러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자기네 회사 이렇게 그래서 이름 이렇게 찍어서 크게 해가지고. 예. 뭐 삼성, 현대차 이렇게 찍어갖고 저희 팔보채 아니 팔보채도 한번 해보는 거 박아가지고. 어때요? 팔보채 한번 달아가지고 비용 문제는 좀 생각을. 아니 왜 저희가 진짜 아니 예, 이거는 방송 끝나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예, 그럼. 그러니까요. 저희가 팔보채 달아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저희가 우리 손앵커가 직접 댓글 달아주시는 인사하면서 분한테 나눠드리고 이렇게 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현장 얘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지, 또 제주도 얘기, 대한 얘기,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훨씬 더 자세한 얘기들, 그 다음에 화면, 인터뷰들, 시민들 반응은 조금 뒤에 8시 뉴스에서 이세영 기자와 네, 우리 배정 배정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되게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서요, 선생님. 현장이 그죠? 재밌었습니다. 정말 네. 재밌었고 좀 흥미진진하고 이제 네. 8시 뉴스 아 많이 제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갔다 온 거네요? 네, 제주도 몇 박 며칠 갔다 아, 근데 왔어요? 주말 내내 네, 갔었어요. 주말 네. 제가 주말을 반납하고 네네, 이러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도 네, 뭐 팀장 입장에서 고생 그래도 바람 많으셨어요. 쏘고 바람 쐬고 와서 참 좋았겠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아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째 오늘 20번째 시간 들으셨습니다. 뭐 중국 폐렴같이 우울한 소식도 있고 또 봉준호 감독의 수상 골든글러브 수상 소식같이 즐거운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관리에 실패해서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